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가지 완화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제가 바로 어제도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완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생임대인제도 그리고 임차인 보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었죠. 일단 이것도 3종 세트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영상을.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정부에 이미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냐? 보유세 1년 유예입니다. 자, 이번에 가장 21년 하반기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종부세 이슈죠.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연말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 1년 유예,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요, 강의와 매물 추천 정보 시청 가능하십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레임은 이겁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이어지고 있고 다시 요즘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파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담은 몰라도 이 보유세 부담은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뭔가 살펴보면요, 일단 22년 돌아오는 22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을 토대로 해서. 근데 이거를 바로 올해죠. 21년에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이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더 종부세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전문가분들도 내년은 더 깜짝 놀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21년 공시가격 그대로 고정하는 거죠. 1년 동안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건 1주택, 다주택자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 중산층, 딱 프레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에서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 은퇴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예전에 그냥 이 지역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많이 오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은 종부세를 또 마련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분들을 또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다, 유예해준다라는 내용이 또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봐도 느낌이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다 둘 다 한시적이라는 거. 22년 재산세, 그렇죠? 그리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 고령자 납세 유예도 22년 관련된 겁니다. 일단은 코로나 사태도 있고 이 서민과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 1주택자만. 이게 지금 주된 내용입니다. 아마 이거는 뭐 당정 협의가 어느 정도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부 전달이 되면서 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완화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그 한시적 완화는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긋고 검토한 바가 없다, 안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지금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대감 가지고 오히려 이것도 매물 잠김이 아닌가. 그리고 대선 전에 이미 그 대선 주자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다주택자 한시적 완화책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발표까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주면서 매물을 잠그는 시장 왜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란이죠, 교란. 자, 이번까지 오면서 완화책들이 1, 2, 3 뭐 카운터로 지금 몇 달 만에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다 한시적이에요, 거의. 자, 1세대 1주택자만, 1가구 1주택자만 완화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양도세의 그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종부세도 그 전에 바뀌었죠. 고가주택 기준이 이제 9억에서 1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 다주택자는 정말 뭐 적폐인가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공시가 9억 이하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또 뭐 많은 금액이 뭐 절감되는 건 아닙니다만 1주택자 중에 공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신 분은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을 받죠.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 나왔던 거는 이거는 뭐 진행이 돼야 알겠지만 상생임대인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1년 거주 기간을 인정해 준다.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면. 근데 상생임대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몇 명이나 해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상생임대인인지 이들의 그 이론에 의하면 투기꾼이죠. 본인 주택에서 본인이 안 살고 본인은 전원세 사면서 주택을 갭 투자해 놓은 사람이니까요. 참 이거 뭐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정부에서는 본인이 살 주택이 아닌데 가지고 있으면은 뭐 투기꾼으로 몰잖아요. 근데 상생임대인도 사실 실상 그렇거든요. 근데 완화책으로 1년 거주 인정. 여기에 대한 조건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궁금하신 분은 바로 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공시가 가격 한시 고정. 1년 동안 고정하는 거죠. 1년 동안 고정 및 또 유예 검토 중입니다. 뭐 고령자분들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지금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표준지, 땅값 공시지가 안은 이미 나왔어요. 지금 22년께. 그리고 표준주택도 나왔거든요. 지금 내년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공동주택인데, 우린 공동주택에 관심이 많겠죠. 아파트가 거기에 해당하니까. 근데 단독 다가구, 뭐 다중주택은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보다 더 높아요, 상승률이. 근데 22년 고정한다고 해도 23년에 안 오릅니까? 자, 일단 이 오름세는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대선 전에 한시적으로 완화책을 편 겁니다. 22년만 봐줄게. 22년만 고정해줄게. 22년만 덜 내. 22년 유예해줄게. 요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선 전에 뭐 효과가 있긴 있죠. 뭐냐? 22년 공시가에 연동된 세금이 완화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재산세 있죠. 종부세 있죠. 제일 와닿는 건 이제 건보료겠죠. 건강보험료 등이 이제 더 오르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전을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현실화를 추진하면서부터 지금 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땅값 자체가. 그리고 뭐 공동주택 말할 것도 없죠. 자, 이 현실화가 무서운 건 뭐냐면 시장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는 오르는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집값은 덜 올랐는데 왜 세금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거야? 이러한 그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거를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 완화책들은 한시적일 뿐이다. 결국 한시 기간이 끝나면 부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22년 표준지 공시지가 안 보시죠. 서울이 11.21%입니다. 전국 평균이 10%예요. 땅값 자체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뭐 경남이라던가 뭐 울산, 뭐 경북 이런 데 이제 7%대고, 자, 경기 인천 보시면은 인천도 이제 7%대. 자, 인천이 최근 뜨거운 거에 비해서 집가는 22년 공시지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죠. 근데 세종 보시면 또 많이 올랐고요. 대구 많이 올랐고 부산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22년에 10%가 넘게 오른 지역이 꽤 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다 세금이거든요. 세금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땅값을 봤고요. 그러면은 22년 표준주택 공시가는 어떻게 됐나? 땅보단 덜합니다만 그래도 7.36%가 상승입니다. 자, 표준주택은요.
단독 다중주택을 일컫는 겁니다. 자, 근데 표준주택 데이터상으로 보면 97.8%가 재산세 특례 감면 대상입니다. 아까 1주택자 완화책 얘기했죠. 9억 이하는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서울은 다르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현실화율을 봤을 때 지금 몇 퍼센트냐? 57.9%거든요. 60%가 채 안 돼.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거예요. 표준주택 오르지 않아도 계속 오를 겁니다. 공시가는. 자, 그래서 20년에서 21년 갈 때 상승률이 6.8%였어요. 근데 21년에서 22년 올 때가 7.36이야. 더 올랐어요. 그럼 표준주택은 이렇고 공동주택은 어떨까?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떼놓고 보자고요. 지금 97.8%라고 거기에 프레임을 놓고 괜찮네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서울은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은 10.56%입니다. 평균보다 높다라는 거죠. 아까 지가도 마찬가지로 11몇 %가 나왔죠. 근데 표준주택은 10.56%에 높아요.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다고 해서 세금 10%만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자, 특징을 보면 고가주택일수록 21년 공시가 상승폭이 높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울은 공시가 상승폭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세금 생각하면 저도 이 달이 좀 기다려집니다.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 지금 다주택자는 지금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 다주택자는 여지 없이 이 공시가 현실화 추진된 걸로 맞는 거지. 지금 완화책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빌라입니다. 공시가격 안 나옵니다. 3월달. 자, 표준주택, 작년보다 더 올랐죠? 공동주택, 덜 올랐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도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선 전에 여러 가지 완화책들이 나옵니다. 1가구 1주택인 케이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완화책, 한시적인 완화책들은요, 결국 지나면 부담이고,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잠재적인 다주택자라고 좀 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버시고, 하면 뭐 합니까? 결국에는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잠재적입니다. 지금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고소해 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옆집에 그 친구, 옆집에 아는 이웃입니다. 이웃. 다주택자는 정말 적폐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사회의 순기능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 활성화되고 인기가 많았을 때 그때 전세가 낮아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간은 임대주택으로 여러분들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 분들에게 이러한 세금을 물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높이게 되면 원가는 상승하는 거죠. 원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잠재적인 다주택자인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일이 아닐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 완화책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성,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내년 3월 어떨까? 참, 어쨌든 여러분들 연말, 계속 요즘에 연말 인사드리는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이러한 정보들, 소식들 있으면 바로바로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놀라운 부동산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단에 멤버십 가입,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